당신의 창업자금,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창업자금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 눈치 보며 주말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귀중한 돈, 창업하면 정말 안전하게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으셨던 창업자금 1년 안에 까먹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 원재료비와 마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프집으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비 및 마진율 분석표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2인 기준으로 제가 32,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놨고요. 현재 32,000원 금액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생맥주에 대해서 먼저 재료비 분석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호프집에서 받는 생맥주 한 통에 지금 20,000cc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공급가는 지금 42,000원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잔에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한 잔에는 500cc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20,000cc에서 500cc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40잔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호프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4,000원에 팔고 있고요. 정말 3,500원에 팔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 곳들은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제가 일단은 4,000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서 수익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0원을 한 잔을 팔게 되면 재료비로는 1,050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판매 이익으로는 2,950원이라는 판매 이익이 발생합니다. 수익률로 따진다면 73.8%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동일하게 됐고요. 그리고 안주는 위에는 지금 생맥주 4잔을 2명이 왔을 때 지금 통상적으로 2잔씩 마신다고 그랬으면 주문량은 4잔 해서 1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지금 재료비로는 4,200원, 그리고 판매 이익으로는 11,800원, 그리고 수익은 아까 여기서랑 동일하게끔 73.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주는 통상적으로 16,000원으로 제가 일단은 한번 잡아봤어요. 하나를 시켰을 때 16,000원이 이라는 금액을 안주를 먹었다면 호프집에서는 통상적으로 안주는 65%에서 68% 그리고 더 마진율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65%라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마진율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로 따진다면 32,000원짜리를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32,000원에 주문을 하게 되면 재료비 9,700원, 그리고 판매 이익은 22,300원, 그래서 이익률로는 69.7%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난 사업에 충분히 벌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제 당신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매출별 예상 수익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별 예상 수익 분석표를 제가 데이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테이블 단가로는 예상 매출로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16,000원, 그리고 생맥주 4잔을 마신다고 그래서 32,000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현재 월 매출 1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일단은 30만 원부터 해가지고 100만 원대의 기준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테이블 단가 32,000원을 했을 때 지금 3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10테이블을 받으니까 지금 하루에 10테이블을 받으면 96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식재료비는 30.3% 해서 지금 290만 원이 나와요. 291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임대료는 지금 통상적으로 200에서 250,
근데 이제 나중에 차후에 창업자님께서 들어가고자 하는 임대료 그거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지금 예상 수익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매출에 또 이제 많이 비중을 찾고 있는 중에 하나긴 한데, 저는 지금 현재 2284만 원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금은 공과금 해서 162만 4천 원 나왔을 때 지금 월 매출 960에다가 지금 월 지출이 더 많아서 지금 30만 원을 파게 되면 지금 소위 말하면 무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업한다고 그러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 수익이라는 게 정말, 분석표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분석을 할 때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업자들을 만나면 통상적으로 본인은 그래도 3, 400, 4, 500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데, 솔직히 지금 이제 4, 500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를 팔아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금 400에서 500 데이터는 여기 조금 감춰져 있긴 한데, 하려고 그러면 일매출 70에서 80만 원을 팔아야 돼요. 이거 정말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 제가 일단은 데이터를 만들면서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퍼센트로는 제가 이제 60만 원대를 기준으로 그래도 만든 데이터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60만 원을 판다고 그랬을 때는 32,000원 2인 기준입니다. 현재 했을 때 20테이블을 받게 되면 64만 원에서 30일 기준으로, 30일 기준은 어떻게 나왔냐면 365일에다가 12개월을 하게 되면 나누면 30일이라는 근무일 영업일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체인점들이 통상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작성을 하거든요, 현재. 예, 그래서 저도 일단은 30일 기준으로 작업을 했고요. 현재 만약에 영어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이게 30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기가 조금, 주말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30일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요. 현재 식재료비 30.3% 해서 이렇게 580만 원대가 나왔고요. 임대료는 제가 250으로 일단 체크해 놨기 때문에 인건비 540만 원이 나왔고요. 지금 세금 공과금이라는 게 180만 원이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세금 공과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현재. 네. 세금 공과금은 지금 이제 항목으로는 지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그리고 매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TV, 전화, 그리고 포스, 그리고 CCTV, 정수기, 관리비는 어찌 보면 건물 자체에서 또 이제 에어베이터나 그게 이제 사용했을 때 자체에서 받는 그런 관리비거든요. 없는 데들도 있어요, 현재.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제가 이제 비품 구매랑, 그리고 매장에서 한 달에 통상적으로 보면 한 25만 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비품이나 그런 것들 일부 그냥 자질구레한 거 하다 보면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게 잡을 수도 있어요. 적게 사용한다 그러면 적게 잡을 수도 있고, 혹시 이제 체인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면 본사의 로얄티라는 금액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요. 통상적으로 지금 2%에서 5%까지 받는 데들도 있는데요. 현재 저는 일단 2%를 일단은 한번 책정을 해봤어요, 현재요. 2%를 했을 때 제가 아까 여기 지금 1,900만 원을 했을 때 1,900만 원의 매출이었을 때 2% 하니까 지금 38만 4천 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360 나왔는데요. 지금 만약에 체인점으로 안 가신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빼고서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굳이 어차피 체인점으로 안 가신다 그러면 제가 이걸 빠지면 어쩌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60만 원 팔았을 때 400만 원이 가져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매출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저희 54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40만 원이라는 건 제가 1매출 6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요. 1매출 60만 원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체크를 해드릴게요. 통상적으로 호프집에서는 영업시간이 6시부터 해가지고 2시까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방장을 이제 쓴다 그러면 5시부터 해가지고 2시까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시간. 그래서 247만 5천 원. 이거는 지금 주방은 제가 통상적으로 어쩌면 더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체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1,000원 정도 그렇게, 제가 일단 시급을 책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 같은 경우는 제가 1,5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60만 원 매출이었을 때는 보조까지 쓰신다 그러면, 주방 보조까지 쓴다 그러면 정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점주님도 어찌 보면 요리에 대해서, 메뉴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알바생은 제가 평일날 2명, 그리고 주말 2명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어찌 보면 6시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6시 반부터 지금 10시 반, 6시부터 이제 손님이 일찍 들어온다 그러면 6시부터 해가지고 10시 까지 근무를 시켜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매출이 더 나온다 그러면 12시까지 해도 되죠. 그렇지만 저는 60만 원을 팔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 근무 시간대 이렇게 해서 지금 10시 30분까지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근무는 어찌 보면 8일을 이제 주말 8일 빼고 나서 22일 잡아서 지금 총 근무하는 게 하루에 4시간씩 해서 88시간, 그리고 88만 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알바로는 지금 8시부터 해서 지금 마감까지, 마감까지 이렇게 2시까지 해서 총 6시간 근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시간 근무해서 지금 22일 이렇게 해서 총 근무 시간 해서 이렇게 금액이 132만 2천 원 정도 나온 거고요. 왜 이렇게 2명을 쓰냐?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능력이 되시고 만약에 이제 주방에 손이 빠르시고 그렇다면 홀에서 어쩌면 점주님께서 다 가능하시다면 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어찌 보면 알바생이라는 게, 직원이라는 게 어찌 보면 서비스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을 줄이면 인건비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인건비 안에 매출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출이 올라간다 하지만 서비스가 지금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고객이 재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매출을 관리하는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주말에도 이렇게 2명 동일한 시간대에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527, 그래서 평일이랑 주말이랑 동일하게 시간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찌 보면 알바생이 이제 주말에는 또 이제 일찍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6시부터 근무를 해서 6시부터 근무를 해서 23시까지 6시에 평일날이랑 그리고 주말이랑 이렇게 구분자를 지어 놓은 거는 혹시라도 평일 알바가 못 나오는 경우, 그래서 지금 주방도 같이 주말에 평일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말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 같은 경우보다는 어찌 보면 평일 이렇게 놔야 혹시라도 알바생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평일 알바를 이용해서 주말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이랑 주방장님 그리고 알바 평일 주말 해서 542만 7천 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제가 527만 원 집어넣고, 그리고 공과금 제가 아까 체인점이 아니었다고 이제 노열티가 안 들어갔을 때, 그래서 400만 원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현재 60만 원 정말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60만 원의 데이터를 손님 많네 저가게 저 정도 벌 수 있겠지 하지만 60만 원 데이터상으로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현재. 그리고 체인점에서 저도 이제 창업 박람회에 나가서 그쪽에서 이제 본사에서 사업 설명회 할 때 사업 설명회 그리고 이제 창업 박람회에서 브리핑 할 때 조금 사람들이 없었을 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몇 번 브리핑을 해준 적도 있긴 한데요. 체인점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밑에 있는 금액대는 표현을 안 해줘요. 왜? 일단은 표현을 해주게 되면 득보단 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위에 있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80만 원부터 해가지고 100만 원대 1매출 100만 원을 팔게 되면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제 가져간다고 이야기는 해요. 통상적으로 지금 데이터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단은 여기를 가져간다 그러면 인건비를 절약한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 절약이 안 되고요. 인건비를 만약에 저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인건비는 정말 서비스거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최저의 금액은 내가 400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지금 현재 6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숫자들이 조금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거나 또 따분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가 없이는 내가 정말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저는 산수 수학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는 꼭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정말 이곳을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창업 정말 생각외로 쉽지 않네,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정말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저도 17년 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하지는 못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공개하시는 분들이 아무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시간 빌어서 정말 창업하시는 분들 꼭 신중하게, 아니면 창업하지 말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의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투자한 창업비용 언금횟수 얼마나 걸릴지 알고 계십니까? 다들 물음표 날리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어떻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제가 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떠나지 마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료들을 공개해도 될까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체인점에서는 조금 많이 이런 데이터 왜 보여줄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창업자분들한테 돈 까먹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제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돈 까먹어 보셔야 돼요. 알죠? 정말 까먹으라고 그러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죠? 예,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 창업에 따른 초기 예상 투자 비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가장 이제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그리고 개설 비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에는 보증금, 권리금, 가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3천만 원 소개로 해서 6천만 원 그렇게 저는 일단은 금액을 책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개설 비용으로는 지금 이제 인테리어, 간판, 그리고 홀 기기 장비, 그리고 주방 설비 기기, 그리고
가맹비, 교육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인테리어는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120으로 책정해서 3천만 원을 잡았고요. 간판은 지금 현재 300에서 500 정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300으로 한번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홀 집기 장비, 지금 이거는 500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어떤 품목이냐면 지금 의탁자, 그리고 이제 스피커, 호출기, 그리고 앰프, 지금 의탁자, 스피커, 앰프, 호출기, 벨 이런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제 주방 설비 기기로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건 냉장고, 뭐 이제 튀김기, 간뜨기, 주방기구, 집기류 해서 지금 이제 800 정도 잡았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비용을 어찌 보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전혀 하나도 없는 데는 통상적으로 800에서 이제 한 1000만 원까지도 이제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프랜차이즈라면 지금 이제 가맹비랑 교육비에서 지금 추후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요. 만드실 때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정말 총 얼마를 투자를 하게 되는지, 저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4,600 해서 지금 부동산이랑 개설 비용에서 1억 600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억 600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이제 회수를 하는지, 언금 회수 기간, 이제 언금 회수 기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창업한 금액을 어느 시점에 제가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거든요. 현재 1매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4만 원을 팔았을 때 30일 기준으로 1920만 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현재 60만 원에서 1920만 원 30일 기준으로 해서 판매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920만 원 했을 때 재료비가 지금 30.3%에서 582만 원 들어갔고, 매출 이익으로는 1338만 원이고요. 지금 임대료 250, 인건비 542만 7,400원, 세금 공과비 144만 원. 한번 봐볼게요. 맞는지. 지금 250 해서 937만 6,400원이 나오네요. 예. 동일하게 나왔던 걸 가지고서 어찌 보면 지출을 빼게 되면 지금 순 영업이익은 4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400만 2,600원이요. 그래서 영업 수익률로는 20.9%가 나왔고요. 지금 손익분기점을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손익분기점이 뭐냐면 일정 기간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도 손실도 생기지 않는 경우의 매출액을 말하는데요. 그 매출액이 보니까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니까 1344만 2천 원이 나오네요. 현재요. 그리고 이제 감각상각비라고 현재 지금 개설 비용 투자했던 거를 내가 어느 목표 시점까지 이제 할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지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에서 5년 정도 지금 이제 잡고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시점이죠, 현재요. 그게 지금 5년을 했을 때, 60개월로 했을 때 감각상각비로 하게 되면 76만 6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수익 분석, 순이익을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 400만 2,600을 가지고서 지금 감각상각비 했던 거 76만 6,600원을 하게 되면 순이익으로는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순수요. 일단. 이거는 324만 5천 원 정도 가져가게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사장님 월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돈이에요. 현재요. 이게 만약에 지금 창업을 조금 빨리 지금 이제 2년, 3년 안에 한다고 그랬을 때는 순식으로 해가지고 순이익으로 사장님이 가져가야 되는 건 어찌 보면 274만 원이에요. 현재 사장님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 점 체크를 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데이터는 5년으로 일단은 통상적으로 5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년으로 일단은 해볼게요. 지금 원금 회수 기간으로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개설 비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개설 비용이 4,6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해서 주방 설비, 홀, 간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4,600 들어가서 영업이익, 여기 영업이익 4,400 12,600원 했을 때 지금 언금 해소 기간이 11개월, 11.5개월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전체 금액을 지금 전체 금액이 아까 지금 1억 600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소하는 시점을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 했을 때 26.4개월이 걸리네요, 현재. 이거는 그냥 전체 금액을 한번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이거를 지금 순수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수익을 가지고서 이걸 만약에 순수익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순수익을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14.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현재요. 투자 금액을 뽑는다면. 근데 만약에 14.2개월 전에 만약에 혹시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이 금액은 전혀 찾기가 힘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통상적으로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고객 매출이 나오지 않아 버리면 이 인테리어 했던 거 정말 투자했던 것들 있잖아요, 다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던 바닥 권리금, 이게 어찌 보면 시설 권리금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권리금에는 통상적으로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렇지만 이 권리금 위에서 했던 거 그 정도 이제 받는다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밑에서 설치했던, 여기에 투자했던 금액들 정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 버리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휴일 쉬지도 못하고 일했지만 무료 봉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창업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굳이 공개를 하는 이유가, 창업하더라도 정말 알고서 창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귀중하게 모았던 돈 한꺼번에 다 날려갈 수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데이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공개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할게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창업하시겠습니까? 이제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돈 소중하니까요. 오늘 너무 숫자적인 거로 너무 딱딱한 시간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가장 중요한 시작을 했거든요. 부족한 점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무언가 결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일단은 그 가정에 들어서기 전에 확실히 뭔가 체크하고 나간다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더 창업자들에게 망하는 비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으로는 매뉴 구성과 원가 분석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